복도 끝에서 짧은 울음이 들렸습니다. 숨을 삼키며 막아낸, 그러나 결국 새어나온 그런 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낮고 눌린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가만히 하라니까. 그 말 끝에 둔탁한 부딪힘이 울렸습니다. 문 사이로 떨림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제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몸이 먼저 얼어붙었고 마음은 한참 뒤에 따라 멈췄습니다. 그 순간 제 손목에 작은 손이 꽉 감겼습니다. 소윤이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손가락 끝이 먼저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소윤아, 왜 그래?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동자가 멀리 복도 끝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놀란 눈보다 더 깊고 더 어두운 빛. 저는 아이 손등을 살짝 쓸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공포에 먼저 반응하는 손이었습니다. 저는 오래전 학교에서 봤던 아이들의 표정과 몸짓을 떠올렸습니다. 말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던 아이들. 오늘 복도에서 그 기억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문을 열고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밝은 음악, 장난감 소리, 직원들의 인사. 겉으로는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소윤이는 제 옷자락을 꼭 잡고 숨듯이 따라왔습니다. 외투를 벗기며 손등을 보았습니다. 미세한 선형 자국 하나. 어제는 없던 자국이었습니다. 소윤아,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아이는 두 손을 무릎 아래로 밀어넣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다는 표정.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말을 꺼내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기록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네 가지를 짧게 적었습니다. 끊긴 울음, 낮은 호통, 소윤의 긴장, 손등의 선형 자국 수첩 위로 교무실 책상 풍경이 겹쳐졌습니다. 아이들을 지켜보며 기록하던 제 손이 오늘 다시 그 감각을 찾아왔습니다. 소윤아, 이따가 할머니랑 잠깐 얘기하자. 아이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연 선생님이 아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밝은 미소 뒤로 어딘가 무거운 공기가 스쳤습니다. 소윤이는 제 허리를 감싸며 숨었습니다. 괜찮아요. 들어올래요? 선생님이 다정하게 말했지만 아이는 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들어오면 안 돼. 저는 아이 두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바로 여기 있을게. 금방 끝난다. 아이는 손을 한 번 더 꼭 잡은 뒤 놓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아이 눈동자가 흔들리다 멈춘 모습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아까 복도에서 들린 소리들과 소윤이 굳어있던 어깨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 그러던 사이 문이 열렸고 수업을 마친 아이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재밌었어? 제가 밝게 물었지만 짧은 대답 뒤로
표정은 웃음과 전혀 닮아 있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아이 손등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이는 팔을 숨기려 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냥 살짝 볼게. 제가 부드럽게 말하자 아이는 천천히 팔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손끝으로 가볍게 눌렀습니다. 아이는 작게 움찔했습니다. 아프네. 고개만 천천히 끄덕이는 아이. 그 미세한 반응이 더 많은 말을 대신했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저는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렸습니다. 끊긴 울음, 둔탁한 소리, 굳어버린 어깨, 손등의 자국,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아이의 반응과 제가 들은 소리는 서로를 향하고 있다는 것. 수첩을 다시 펼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아이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조용히 덮었습니다. 오늘이 무엇의 시작이라는 느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어제 울음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짧았지만 분명한 울음, 그 울음이 오늘 제 마음도 깨웠습니다. 아이 방으로 가보니 소윤이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소윤아, 일어나자. 제가 이불 끝을 들자 아이 눈은 이미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가기 싫어? 아이는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불을 쥔 손가락에 힘이 가득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가야 돼. 할머니랑 같이 가자 말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계속 묻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늘 데려가는 게 맞을까? 아이 숟가락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 숟갈만 더 먹자. 힘나야지. 그러자 아이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말하는데 안 가면 안 돼. 어제와 같은 말 하지만 오늘은 눈동자에 젖은 피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하다가 오늘은 가고 집에 왔어. 할머니랑 다시 얘기해보자. 응?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에는 그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아이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제 옷솔기를 조용히 만졌습니다. 창밖을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끝나고 뭐 먹을까? 떡볶이, 아이스크림? 제가 가볍게 묻자 집에 가고 싶어. 짧은 문장이었지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센터 바로 앞에서 아이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할머니 손 잡고 들어가자 아이는 두 손으로 제 손을 감쌌습니다. 물속에서 잡은 손처럼 꽉 대기실에 들어서니 어제 봤던 젊은 엄마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어제 말씀 계속 생각났어요. 그 엄마의 경험은 마치 몇 년 뒤 우리 모습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 표정이 그냥 지나가질 않더라고요. 우리는 짧게 말을 나눴지만 그 순간 서로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아이와 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 안에서도 파문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밤에 수첩을 다시 펼치며 저는 적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지, 지금이 예민해야 할 순간인지, 아직은 모르겠다. 그리고 하지만 오늘 본 것은 잊지 않기로 한다. 센터에서 돌아온 저녁, 식탁 앞에 앉아 있는 소윤이를 보며 저는 마음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아이는 밥그릇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숟가락은 손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밥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소윤아, 오늘 뭐가 제일 힘들었어? 아이의 시선이 밥그릇에서 제게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 눈에 맺힌 건 말을 삼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그러나 처음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할머니, 나 무서웠어. 그 말이 식탁 위에 내려앉자 저는 숨을 고르게 들이마셨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그 말과 동시에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왜 무서웠어, 소윤아? 아이는 손을 무릎 사이에 넣으며 입술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선생님 화낼 때 말은 거기까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말 한 줄이 어제와 오늘까지의 모든 장면을 하나로 꿰어 붙였습니다. 저는 아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작은 손이지만 그 안에 담긴 떨림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기억할게. 말해줘서 고마워. 아이는 고개를 아주 조심스럽게 끄덕였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난 뒤 저는 식탁 위에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멍이 생긴 날, 아이가 가기 싫다고 말했던 날, 센터에서 예민한 반응을 보인 날, 볼펜 끝이 제 손끝을 스치며 규칙을 그려냈습니다. 월, 수, 금 딱 떨어지는 패턴. 너무 뚜렷해서 숨이 한 번 멎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러나 떨림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사였던 때의 제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의 행동과 상처를 기록하던 그때의 제가 오늘 제 앞에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방문이 열렸습니다. 딸이 걸음을 살살 옮겨 제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지금 뭐 정리하는 거야? 저는 종이를 밀어 보여주었습니다. 딸이 눈으로 날짜들을 따라가며 살폈습니다. 엄마 진짜네. 패턴 맞아. 그 말에는 놀람과 죄책감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걸 언제부터 적었어? 오늘 손이 기억하더라. 딸은 제 손을 살짝 잡았다 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눈빛은 종이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미안해. 엄마,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했던 거.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냐, 너도 내 방식대로 버티고 있었던 거야. 딸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말 그냥 들을게. 같이 보자. 같이 할게. 그 말은 절대 가볍지 않았습니다. 딸이 처음으로 제 편에 제대로 서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등을 부드럽게 쓸었습니다. 고맙다. 우리 같이 보자. 다음 날, 저는 전에 만났던 그 젊은 엄마를 다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 엄마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어제 말씀 듣고
집에 가서 더 찾아봤어요. 저도 기록해둔 게 있어서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노트에는 날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들이 제 표의 날짜와 거의 겹쳤습니다. 엄마는 눈가가 벌써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도 그 선생님한테 갈 때만 유난히 예민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예민한 줄 계속 의심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두 사람이 같은 흔들림을 느끼면 그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엄마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그 표정은 안도와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오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녁, 집에 돌아오자 소윤이는 바닥에서 조용히 재활용 블록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가락 사이로 블록이 잘 맞춰지지 않았지만 눈빛은 평소보다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집중을 지켜보며 저는 마음속 결심을 굳혔습니다. 느낌으로 갈 수 없다. 이제는 기록으로, 증거로 가야 한다. 그날 밤 저는 CCTV 열람 요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볼펜 끝이 식탁 위에서 작게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딸이 나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센터에 제출하려고 확인은 해야지. 딸은 제 옆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나도 엄마 편 할게. 그게 맞는 것 같아. 저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알았습니다. 딸이 오늘 드디어 자신의 마음, 한쪽 문을 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하자. 딸은 작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표정은 피로와 결심이 함께 자리 잡은 얼굴이었습니다. 아이 잠든 방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저는 수첩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오늘의 기록을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아이의 반복된 거부, 패턴이 뚜렷해진 행동 변화, 다른 보호자의 같은 증언, 딸과의 갈등, 그리고 합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는 내 감각을 의심하지 않기로 한다. 수첩을 덮으며 느꼈습니다. 내일은 제가 직접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날이라는 것을. 막다른 자리에서 길이 보였어요. CCTV 열람 요청서를 제출하고 난 뒤부터 제 마음은 마치 빗방울을 오래 머금은 구름처럼 무거웠습니다.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건 분명했지만 확인을 한다는 건 모르는 척할 수 없어진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저 의심으로 머물던 것들이 진실로 굳어질 수도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제가 가야 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은 소윤이의 모습은 지난 며칠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은 여전히 천천히 움직였고 밥알 몇 개만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이의 숨소리에서 아주 작은 흔들림이 감지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뭐가 제일 힘들었어? 아이의 손가락이 숟가락 끝을 꾹 눌렀습니다. 숟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말을 고르다가 삼키는 얼굴. 잠시 뒤 아주 작은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선생님 화냈어. 단 한 줄. 그러나 그 한 줄이 제 마음에 단단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들었어. 괜찮아. 이제는 말해도 괜찮아. 아이는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은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처음 서본 아이의 몸짓이었습니다. 아이가 잠든 뒤 저는 거실 불빛만 켠 채 식탁에 앉았습니다. 요청서를 낼 때와는 다른 종류의 떨림이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표를 꺼내 날짜들을 살폈습니다. 월수금 또 월수금 표 위에 찍힌 반복은 설명 없이도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교무실 탁자 위가 떠올랐습니다. 정서적으로 힘든 아이들 기록을 보는 동안 저는 늘 패턴을 먼저 찾았습니다. 패턴을 찾으면 원인이 보였고, 원인이 보이면 해결의 방향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손은 느리지만 단단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딸이 나왔습니다. 엄마, 아직 안 잤어? 조금 더 보고 있었어. 딸이 제 옆에 앉아 표를 내려다봤습니다. 표 위에 반복적인 날짜가 딸의 시선에서 천천히 정리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건 진짜네.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 안에는 확신이 생겨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았다 놓았습니다. 엄마 말 맞았나 봐. 그 말은 엄마를 믿어도 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등을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보면 돼. 나 혼자 보면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 엄마랑 같이 볼게. 나도 빠지지 않을게. 그 문장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처음으로 자기 책임을 인식하고 선택한 자리였습니다. 그 변화가 저는 고마웠습니다.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난 젊은 엄마는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어제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찾아봤어요. 그 노트에는 아이의 이상 반응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는 제 기록과 거의 완전히 겹쳤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고 너무 불안했어요. 제가 이상한 엄마인 줄 알았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도 본 걸 본 거예요. 누군가 먼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엄마는 눈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말할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둘 다 아이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말을 내면서도 제 안에서 아주 작은 힘 하나가 생겨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소윤이는 바닥에 앉아 블록을 천천히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손동작은 느렸지만 아이는 집중해 있었습니다. 아이의 조용한 집중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단단한 결심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아이의 두려움은 아이가 말하기 전에 이미 몸으로 말하고 있었다. 그날 밤, 저는 CCTV 열람 요청서에 빈칸을 모두 채웠습니다. 볼펜 끝이 식탁을 콕콕 찍는 소리가
방 안의 유일한 리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방에서 나온 딸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그거 내일 제출할 거야? 응, 확인해야 하니까. 딸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엄마 반대 안 할게. 엄마 편 할게, 끝까지. 그 말은 지금까지 딸과 나 사이에 머물던 거리의 끝이었습니다. 저는 딸 손을 가만히 감싸 쥐었습니다. 우리 둘이 하는 거야. 같이 가자. 그리고 딸은 그제야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디에도 말하지 못했던 불안이 누그러지는 얼굴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머릿속이 오히려 밝아졌습니다. 혼란 대신 방향이 생겼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아이의 몸이 말한 신호를 이제는 어른의 눈으로 확인하는 일, 수첩의 마지막에 오늘의 결론을 적었습니다. 보지 않는 이상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보려고 가는 사람은 나다. 수첩을 덮는 순간 새벽 냄새 같은 고요함이 마음속에 퍼졌습니다. 내일 저는 CCTV를 보러 갈 것입니다. 센터장실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손끝에서 작은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서류는 이미 제출되었고 오늘은 답을 들을 차례였습니다. 딸이 제 옆에 서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준비됐어? 응. 이제 볼 때가 됐지. 그 말이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문을 밀자 센터장은 책상에서 일어나 우리를 향해 고개 숙였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씀하신 자료 검토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기록을 차분히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소윤이 멍이 생긴 날짜, 아이가 거부 반응을 보인 날짜, 다른 보호자 아이의 이상 반응 날짜, 모두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 센터장은 그 종이를 다시 확인하며 잠시 말문을 닫았습니다. 생각보다 반복적이네요. 그 목소리에는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CCTV 열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딸도 제 옆에서 힘주어 말했습니다. 저희 이제 추측으로는 못 버텨요. 센터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열람 승인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마음속의 시간이 한 박자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작은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불빛이 조금 어둡고 벽에는 큰 화면이 한 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재생 버튼 하나. 담당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날 영상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딸깍. 재생 버튼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처음 화면은 평범했습니다. 지연 선생님이 책상을 정리하고 아이들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분 지나지 않아 소윤이는 몸을 아주 작게 웅크렸습니다. 의자 끝에 걸린 발이 흔들렸습니다. 눈동자는 계속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나왔습니다. 지연 선생님이 아이 손목을 강하게 잡아 상체를 당겼습니다. 화면 속 아이의 팔이 말이 필요 없을 만큼 비정상적으로 접혔습니다. 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말을 꺼내지 못하는 손의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봤네.
그 말은 딸에게 동시에 나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영상은 더 이어졌습니다. 등을 밀치고 자세를 교정한다며 강하게 누르고 아이의 얼굴 앞에서 한껏 화내는 얼굴.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과 속도가 모두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어깨는 움찔했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점점 더 꽉 쥐어졌습니다. 담당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얼굴이 굳은 채 말했습니다. 이건 교육 범위를 벗어난 행동이 맞습니다. 이제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이가 말하지 못하면 아이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그게 어른의 역할이잖아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참아온 의심이 이제 확신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을 나서자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 쪽으로 향했습니다. 2명의 보호자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들었어요. 영상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다른 엄마는 눈시울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도 같은 수업이었어요. 근데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본 거예요. 누군가는 처음 말해야 했을 뿐이죠. 그 말에 두 보호자가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딸이 제 손을 꽉 잡더니 대기실 모두가 듣는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 혼자 여기까지 오셨어요. 엄마 덕분에 저도 진짜로 봤어요. 저는 놀라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은 눈이 젖어 있었고, 하지만 단단해진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내가 엄마 편할게. 정말로.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너 원래 내 편이었어. 우린 같이 가는 거야. 딸은 그 말에 고개를 떨구며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둘 사이의 벽이 그 자리에서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오는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딸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저는 딸의 손을 가만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센터 건물은 멀어지고 있었지만 오늘 본 장면의 무게는 쉽게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확인했다는 것, 의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아이가 겪은 진실을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 모든 사실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집 문을 열자마자 소윤이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빨리 왔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응. 오늘은 할머니가 빨리 오고 싶었지. 아이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저는 오늘의 긴장과 무게를 이겨낼 힘을 찾았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다. 그 작은 확신이 조용히 마음 안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CCTV 결과가 공식적으로 통보된 다음 날, 집 안은 오랜만에 바람이 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햇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고, 그 위로 소윤이가 작은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얼마 전까지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다니던 아이가 오늘은 조금 더 편안한 걸음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새 선생님 맞나? 응. 오늘은 인사만 하고 쉬운 활동부터 해본대.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단순한 끄덕임 하나가
지난 몇 주간의 고된 터널을 지나온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새로 옮긴 센터는 규모는 작았지만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놀라울 만큼 부드럽고 복도에 퍼진 발걸음도 경쾌했습니다. 무언가 숨기려는 느낌이 없는 공간. 그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상담실에서 새 선생님은 소윤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무릎 위에 편안하게 올려놓은 자세였습니다. 소윤아, 너는 어떻게 불리고 싶어? 아이는 잠시 머뭇하다가 답했습니다. 그냥 소윤이. 그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언제든 말해. 그리고 하기 싫은 건 안 해도 괜찮아.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아이 얼굴에 아주 작은 빛이 켜졌습니다. 그 빛은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말은 잘해봐가 아니라 너를 존중하겠다는 문장이었음을 저는 그때 다시 확인했습니다. 센터에서 나오는 길, 소윤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선생님이 나한테 먼저 물어봤어. 저는 아이의 손을 한 번 더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생각을 먼저 들어주는 게 맞지. 아이는 그 한마디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랜만에 본 아이 본래의 웃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이에게 화이트보드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발음놀이 할까? 응. 아이는 의자 위에 쏙 올라갔습니다. 그 재빠른 움직임이 반가웠습니다. 자, 따라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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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잘했어. 아이는 스스로도 신난 듯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집안 곳곳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좀 더 어려운 소리를 내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엔 자 해보자. 짜쏘. 역설적인 긴 침묵이 잠시 흐른 뒤 둘이 동시에 터져 나오는 웃음. 소윤아, 왜 쏘야? 몰라, 그냥 나왔어. 아이가 배를 잡고 웃자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무거웠던 시간이 이 짧은 웃음에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센터 대기실에서 한 보호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디가 좀 걱정되세요?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야기했습니다. 말끝이 자꾸 흐려져요. 집에서는 잘 말하는데 밖에서는 거의 안 하고요. 저는 자연스럽게 아이 얼굴을 살폈습니다. 눈동자는 엄마 쪽만 향하고 있었고 입술은 꽉 다물린 채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과거 제가 수없이 보았던 두려움의 말 없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 틀릴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말을 하고 싶은데 정확하지 않을까봐 멈추는 거죠. 엄마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저는 계속 빨리 말해라고만 했어서. 그럴수록 더 어려워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먼저 말할 거예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분 없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은 신호를 보내요. 우리가 그걸 읽어주는 거죠. 엄마는 연신 감사 인사를 하며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진 경험이 누군가에게 또 한 번 쓰여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사였던 시간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센터에서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해당 교사 직무 정지, 부당 지도 확인, 행정 조치 진행 예정. 저는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시원하게 뚫렸다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길게 남아있던 상처 위에 비로소 덮개가 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연락 온 거야? 딸이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응. 이제 조치 들어간대. 딸은 제 앞으로 와서 제 양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았다. 저는 딸 손을 가만히 감싸며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고생했지. 딸은 웃다가 금세 울컥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엄마 없었으면 나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아니야. 너도 결국 말했잖아. 우리 같이 해낸 거야. 딸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서 둘 사이 오래 쌓여있던 미세한 오해들이 풀리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던 어느 봄날, 저와 딸 그리고 소윤이는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바람이 꽃잎을 한 장씩 떨어뜨렸습니다. 소윤이는 제 팔에 살짝 기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무서울 때 말할게. 저는 아이 손을 잡고 조용히 눌러주었습니다. 그래, 말해도 돼. 할머니가 다 듣고 있을게.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무서울 때 말할 테니까 엄마도 좀 들어줘. 그럼, 둘 다 들어주지. 세 사람의 웃음이 봄바람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벚꽃 한 장이 소윤이 손등 위에 내려앉아 아이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꽃이 말해. 뭐라고 하는데? 괜찮대. 우리 이제 괜찮대. 저는 아이 머리를 부드럽게 쓸어주었습니다. 말을 잃었던 아이가 이제는 꽃에게 말을 빌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회복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작은 말들이, 작은 손짓들이 하루하루 쌓여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를 끝까지 들으려는 마음. 그게 내 삶의 후반을 가장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구나. 소윤이의 손이 제 손을 잡고 있었고, 딸의 발걸음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셋은 벚꽃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느낄 시간이 충분했으니까요.